자, 드디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격이 정말 완전히 다른 두 이지스리츠의 투자 전략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바로 리츠에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이 새로운 경제 환경을 맞아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부동산 투자 신탁 시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이지스 자산운용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와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입니다. 이 두 리츠는요, 뭐랄까, 투자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아주 공격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다른 하나는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명확하게 갈리는 삶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밸류 플러스는 서울의 핵심 오피스나 데이터 센터처럼 나중에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약간 성장주 같은 느낌이고요. 반면에 레지던스는 임대주택처럼 따박따박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가치주에 가깝습니다. 수익 구조부터 운용 방식까지 아예 DNA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럼 이 두 리츠의 성장을 이끌어줄 동력은 대체 뭘까요? 각자가 가진 강점은 물론이고 앞으로 다가올 아주 우호적인 경제 환경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산들이 각 리츠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밸류 플러스는 서울 한복판의 프라임 오피스랑 요즘 아주 핫한 데이터 센터로 성장의 엔진을 달았고요. 레지던스는 어떤 불경기가 와도 끄떡없을 대규모 주거단지로 방어의 갑옷을 입은 셈이죠. 자, 이 숫자 8에서 10%.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이지스 레지던스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얻은 내부 수익률 IRR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임대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팔 때도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잠재력을 숫자로 딱 증명해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리츠한테는 이자 비용 부담을 확 줄여주거든요. 말 그대로 두 리츠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순풍이 불어주는 셈이죠.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자산들 가지고 있죠?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도 있죠? 여기에 금리 인하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는 격입니다. 이 모든 게 결국엔 그렇죠. 매각 차익이나 배당금 상승 같은 우리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에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제부턴 잠재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역풍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니까요. 가장 큰 리스크, 바로 이 스폰서 리스크입니다. 쉽게 말해 이 리츠들을 운영하는 엄마 회사, 이지스 자산운용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새 주인이 와서 우리 이제부터 다르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장기적인 전략이나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게 다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금 조달하려고 유상증자를 너무 자주 하면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고요. 또 자산에 따라서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거시적인 리스크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요. 그럼 이런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지스 밸류 플러스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유상증자로 돈을 모아서 뭘 했냐면 비싼 이자를 내던 빚을 갚아버렸어요. 그 결과 1년에 무려 47억 원이나 되는 이자 비용을 아끼게 된 겁니다. 이게 결국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는데 큰 도움이 됐죠. 리스크를 오히려 재무 개선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주가는 과연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숫자를 들여다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숫자 0.46배, 이게 이지스 레지던스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 PBR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리츠가 가진 건물이나 땅의 실제 가치가 100만 원이라면 주식시장에선 지금 46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값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난 할인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 저평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 얼마나 매력적인지 바로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지스 리츠 두 개의 막대가 오른쪽에 있는 다른 오피스 리츠 평균보다 훨씬 낮죠? 특히 이지스 레지던스의 저평가가 정말 눈에 띕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표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지금 PBR 수준이나 거의 8%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을 보면요. 증권사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 주가만 봐도 지금보다 올라갈 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석 자료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네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더 확실해 보이는 이지스 밸류 플러스 쪽에 비중을 좀 더 싣는 전략입니다. 안정성도 좋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의 마지막 의견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이 스폰서 매각 문제 때문에 주가가 빌빌거리는 건 90% 이상이 그냥 과도한 공포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장이 너무 겁을 먹고 있어서 오히려 싸게 살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높은 성장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든든한 안정성을 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본 이 두 개의 저평가된 리츠 앞에서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